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혜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항공의 수건 사업이자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이 경복궁역 특급 한옥호텔 건립 추진이 공공성 우선을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현황을 좀 먼저 알아볼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항공의 수건 사업, 그러니까 경복궁 옆에 특급 한옥 호텔 건립 추진이 서울시의 반대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호텔의 위치거든요. 호텔을 짓고자 하는 위치인데 송현동, 그림을 보시다시피 송현동 49-1에 해당되는 사업 부지는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여기가 이제 주한 미군 대사관 숙소였거든요. 네. 면적 36,642제곱미터. 여기서 2008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당시 2,900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대한항공은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의 7성급 호텔과 한옥 영빈관, 그리고 갤러리와 공연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치의 문제로 암초에 부딪혔었죠. 그러다가 지난 5년간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가 유해성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선 법 개정 등으로 건립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큰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허가권을 주신 곳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서울시죠. 네. 서울시는 이곳이 역사성 있는 북촌의 거점 공간이라는 점에서 관광호텔 건립을 사실상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송현동 부지가 갖는 이 입지적인 중요성 그리고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 부지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불허할 수밖에 없다. 단호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는 명백하게 거리가 있는 조치죠. 정부의 입장에 대한 서울시의 온도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다시 서울시가 정부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는 예. 대한항공 주가가 굉장히 뛴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달 25일 날 방금 말씀드렸던 무역투자진흥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관광호텔 건립 규제 개선 그리고 어린이 국제 테마파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를 했는데 네. 현재 법규상으로는 초, 중, 고교 주변에는 관광호텔 건립 불가능하거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저해하지 않는다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하죠.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그러니까 무도장, 노래연습장, 당구장, 게임장 등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개선키로 한 것이죠. 네. 여기에 현재 주식시장이 고무가 되어서 대한항공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지난 25일 그 발표가 나자마자 오후 2시 41분 현재 대한항공은 전일 대비 1,100원, 2.92% 오른 38,750원에 거래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다시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규제를 푼다고 하고 예. 서울시는 강화한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충돌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서울시의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현행법상 학교 주변 50m 이내를 절대 정화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호텔을 아예 지을 수 없고요. 네. 200m 또는 그 이내를 상대 정화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교육청과 그 상관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한옥 호텔 건립 예정지 부근에 풍문여고, 덕성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이미 2010년에 서울 중부교육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거든요. 네. 이후 대한항공은 행정심판 제기하면서 3심 모두 패소했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도 패소했죠. 이런 뒷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승인 없이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것이죠. 또 사업자에게 사업 설명 기회를 주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절차를 올해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호텔 건립은요. 서울시가 북촌 지구 단위 계획 이거 변경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호텔을 불허하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곳에 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허용해 줘야만 하는데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아예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서울시의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현재 이 지역 그 주민들 여론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 지역 인근의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은 교육 환경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풍문여고 교감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계속 언론사 인터뷰에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딱 잘라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한다. 이 딱 한마디 더 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거죠. 또 이제 영빈관이 들어설 자리에 맞닿아 있는 이 덕성 여자 중학교의 교장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학생 교육 과정에 피해가 올까봐 두렵다. 혹시라도 소음을 문제 삼아서 영업 방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다 교육권의 침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떠들고 그럴 텐데 종소리 나고 그럴 텐데 그걸 가지고 영업방해라고 얘기하면 정말 황당하겠죠. 학부모들도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고 헌법재판소에까지 기각이 됐는데 왜 재추진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문화재가 산재한 곳에 이 호텔이 들어설 경우 역사성의 훼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종로구와 시민단체들은 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서 호텔보다는 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서울시의 반대도 반대지만 실제로 이 지역의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주민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이 반대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주민분들 반대 목소리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서울시 입장 명확합니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이나 해당 교육청의 심의, 재심의를 거쳐서 대한항공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다시 온다 하더라도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공공성을 지켜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이것은 도심 주요 명소와 연계되는 그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활용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 예, 불가방침이죠. 서울시 그 박원순 시장도 희망일기를 통해서 호텔 건립을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의 미래를 위한 공익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목소리가 열려 있는가 또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지방공사의 채무보증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볼까요? 앞으로 이 지방공사는요. 특수목적법인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채무 보증을 할 수 없는 되게 내용을 가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안전행정부 어제 10월 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채무 보증 문제.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차입 자금 상황이나 미분양 자산 매입 등 이렇게 보증을 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한다 이렇게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그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건요
SPC라고 해서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 약자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 회사죠.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리스크가 공사한테 전가가 된다. 네. 회사는 없어진다. 누가 책임집니까? 다 시민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리스크를 공사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연한 조치고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혈세라고도 불리는 예. 국민의 세금이니까 좀 위협을 줄이는 게 좀 당연하겠죠.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임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 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지방 공무원의 결격 사유를 이제 포함하고요. 지방 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장에서 해임되더라도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안 되게 아예 막은 거죠. 임직원이 또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공직기강을 세우는 조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외에도 기존에는 상하수도 사업일 경우 생산과 처리 능력이 15,000톤 이상일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공기업법 적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경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현재 3천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그 지방공사가 보통 수립하는 것이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인데 여기에 준하는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이 경영관리 계획에는요, 중장기 경영 목표라든지 사업계획, 재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등을 포함을 합니다. 네. 이렇게 수립하도록 했고, 상하수도 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타 회계 전출을 제한해서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해서요. 그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요금을 요금을 낮춘다든지 이런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편 그 세계 무역기 WTO의 정부 조달 협정 개정으로 도시철도공사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이 이제는 국제적인 국제 입찰의 조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의 국제 입찰 근거와 이의 신청 절차 이런 근거 법규도 규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마련된 규정들 좀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로 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